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을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스트릿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스톡에 테슬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엄마의 포트폴리오는 한 주도 매수를 못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면 그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대해서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삼가야 유튜브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구독자에게 맡기라는 말씀 역시 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는 덜 자극적인 썸네일과 더 알찬 정보성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하나하나 피드백 받아서 좀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S&P 500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과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여주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중 1등을 테슬라가 차지하였습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1등 아니면 꼴찌를 하는 주식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날 인덱스 펀드들이 올려줬던 상승분을 이날 다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올랐던 주가들은 펀더멘탈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S&P 500 편입 때문에 발생한 주가 상승이라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스트릿에서 테슬라를 올해의 주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1일에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개 회사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엄청난 이슈였음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주식을 선정하는 방법은 상위 25개의 주식에 대해서 2주 동안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 마침내 1등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25개는 어떤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에 했던 방식대로 더 스트릿처럼 글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과 편집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상위 25개의 주식을 각자 1등부터 25등까지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은 25점, 2등은 24점으로 등수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1점씩 포인트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점수를 매겨보니 테슬라가 391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점수를 매긴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기준이 1년 동안 급상승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1년 동안 가장 많은 혁신을 보여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올해 2020년은 테슬라가 굉장히 뜨거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지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애플이 전기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영상에서 언급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찮게 한번 보던 중 2015년에 이미 올라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애플의 전기차는 실제이며 테스트할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쓰여진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분명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에 따르면 타이탄으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진척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는 2020년 정도는 돼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2015년 당시에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기자동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비밀 장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5월에 고멘텀 역에서 관계자들을 만났고 가디언지에 따르면 애플이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2100에이커의 해군 기지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할 장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우선 2015년에 작성된 기사를 보자면 애플이 실제로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는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할 때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몇 년도까지는 어느 기술까지 도달하겠다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2020년쯤 되면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2015년의 기사의 내용대로 정말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0년에 나온 데이터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님에 따르면 애플이 라이다 시스템을 활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아버려서 기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라이다를 활용하는 애플을 좋지 않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라이다를 활용한 전기 이륜차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할 때 이런 라이다를 활용했는데 저 부분이 빙글빙글 돌면서 주위에 있는 물체를 인식해 그림을 그려줍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아까 동그라미 머리 부분이 회전하면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줍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좀 잘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줍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에서는 라이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알다시피 라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 오토노미 데이 때 라이다를 평가하기를 라이다는 헛수고이며 라이다에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라이다로 자율주행을 구축하는 게 카메라로 구축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라이다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쉽사리 구매할 수 없다 보니 대중화가 늦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그리고 레이더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8개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차선, 신호등을 인식하여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과 유사하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를 달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달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다를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빈센트가 애플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라이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다를 활용하는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꾸준한 기술 개발로 라이다의 가격을 8천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낮춰놓았고 2021년이나 2022년에는 5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도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애플은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액세서리와 같은 개개인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가 갑자기 테슬라, 아마존, 구글을 대항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굉장히 늦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전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도 만약에 2015년부터 정말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된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혹시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에서야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아직 발표가 난 것은 없어 보이고 구글에서 찾아보니 애플은 아직 자율주행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약 5천 명의 직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료일이 2020년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와 어느 정도 내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애플이 발표라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FSD 구독제가 2021년 초에 출시되어 투자자와 자동차 오너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 한 분이 일론에게 트윗을 날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정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처럼 차량을 리스해서 쓰는데 $10,000를 투자할 수 없으니 연 단위의 구독제를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내년 초에 FSD를 구독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리스로 테슬라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로 타다가 차량을 언제 반납할지 모르는데 $10,000의 거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제로 변경되면 리스를 통해 테슬라의 차량을 타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무조건 좋은 뉴스는 맞긴 한데 문제는 정말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주식 추천을 해주고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선택은 구독자분께서 하시면 되고 저는 단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매수를 걸어두고 잤는데 제가 생각한 가격까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과 가격대로 걸어두었는지는 포트폴리오가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기준으로는 아직 한 주도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매수를 끝낼 건지 여쭤보시면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번 주 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주가가 오지 않으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보통 상승장에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미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장에서 매수하면 수익률이 상승하는 장에서보다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락하는 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P 500 편입 시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감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 변동폭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지점에서 테슬라 차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것 같아서 급하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수한 포인트 대비 종가는 훨씬 더 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나는 당장 테슬라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가로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매수할 때 그냥 시장가로 많이 매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금 보이는 빨간색처럼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걸어둡니다. 예를 들면 650에 3주, 630에 5주, 600에 10주로 매수 예약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사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시 하락장이 올 때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장에 임합니다. 그러다가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서 안 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항상 출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가격을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계속 차트를 들여다보면 에너지 낭비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예약 매수를 한 뒤에 그 다음날에 눈 뜨자마자 얼마 사줬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정말 시장가로 매수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거에 제가 매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나 싫어서 대부분 시장가로 매수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가 올해의 주식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고 그냥 2020년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실제로 얼마나 경쟁력을 보일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 판단을 애플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 조금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포트폴리오는 아직 단 한 조각도 퍼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얼추 매수하고 포트폴리오가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면 그때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음을 제가 가족분들에게 증명도 하고 엄마에게도 수익을 안겨드리는 2마리의 토끼를 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